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덕질쌤. 자, 자기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생강입니다. 저는 모모입니다. 저는 대마왕입니다. 존 스미스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전국 시도교육협의회에서 나온 인권교육 프로그램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영화 부분을 제가 썼어요. 예, 이게 책으로 나왔길래 읽어봤더니 이거 내가 썼나 싶을 정도의 주옥 같은 글이라. 네. 여전하십니다. 네, 대망님 주 5분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빨리 지나가면 이상하게 그렇죠. 들려. 주옥 같은 교육청에서 나온 거나 정부에서 나온 책들이 이렇게 거의 다 사장되잖아요. 학교로 오면은 사장되고 그렇게 해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래, 안 만들고 좀 이렇게 예쁘게 표지해가지고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딱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요구를 하면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게 되면 좋을 텐데 그거랑 하여튼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또 각각의 원고가 또 이게 균질하지가 않는 것도 있어요. 원고가 맞춰서 난 원고, 우리 옛날에 연구 보고서 했던 그 수없이 많은 기록물들 중에 영혼이 없는 글들은 전부 다 현학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묻혀버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글은 주옥 같기 때문에 주옥 같기 때문에 일단 내 글을 소개하는 걸로.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 책. 예, 이거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네, 꼭 기억해야 되는 책. 인권교육 프로그램. 학교 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고 제가 쓴 파트 인권을 돌아보는 영화 수업. 그래가지고 영화로 인권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글을 쓴 거죠. 선생님들 영화 수업을 인권 수업 해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생활교육 프로젝트 기관에 지금 영화를 3편을 잡아놨어요. 3월 말까지. 네. 하나는 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학을 시작할 때 박사가 사랑한 수식을 하나 넣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이제 내일 볼 건데 바로 그 안녕 오케스트라를 음악 시간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리처드 용주의 온일이 안산의 다문화 친구들과 어떻게 악기를 해서 그걸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음악 시간에 자기만의 1인 1악기 하는 걸로 이제 동기부여는 하면서 또 다문화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넣었고 그 다음 주가 좀 세요. 우아한 거짓말을 넣었어요. 그 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그래서 우아한 거짓말. 근데 이 친구들이 6학년이니까 중1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이 교과서로 들어가 버렸잖아, 4학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우리들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아한 거짓말만 한 게 없다. 해서 우아한 거짓말을 지금 그 다음 주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게 제가 아이의 마음을 읽는 영화 수업에 12가지 섹터를 넣을 때 인권을 넣었어요. 인권을 넣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우정이나 가족 이거는 메시지도 명확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영화로 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토론도 잘 될 수 있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아주 크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하고 처음 접점을 잡기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경우. 아니 대부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영화라고 하는 속성이 사실은 이제 책하고 조금 이렇게 달라가지고 많이 다르죠. 달라가지고 이게 그 미디어나 이 메시지로서의 속성이 이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는 어려워. 다 읽고 나면은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그 스토리들이 다 정리가 되죠. 등장인물부터. 근데 그게 애들이 다 읽은 상태라면 수업이 너무 좋은 거야. 수업하기. 다 읽었다면. 근데 다 읽히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고. 영화는 이제 애들이 재밌게는 보는데 이게 그 맥락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
뭐 이상한데 꽂힐 수도 있고. 이상한 데 고칠 수 있어. 그리고 선생님들도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인생에 가장 이렇게 아주 좋았던 영화들. 좋았던 영화에 다 기억나는 건 아니잖아. 그럼 기억나는 그 부분을 다시 보면서 한번 이렇게 대사를 적어보세요. 대사를 적어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 우리가 막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울컥했던 그 부분이 안 맞을 수 있다니까. 그게 비언어적이거나 표정이나 대사, 심지어는 거기에 나왔던 음악들까지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흔들기 때문에 사실 교재로서는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영화가. 그래서 왜 그런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영화 교육 전문가지만 또 형이하학적인 전문가잖아요. 뭘 또 형이 그렇게까지 갑자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형이, 형이나 전문가. 형이학적이거든요. 그 말이 형이 상학적으로 들리네. 제가 내 성적이고 순진하기 때문에 형이하학을 전문가. 그래, 내가 내 예, 성적인 건 알겠다. 성적이라고요? 내 성적이라고 한 것 같은데 방금. 내 성적이고 이렇게 내 얘기했어요. 네. 성적이라서 어쨌든 우리 이러다 19금으로 이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 진짜 우리 진짜 유튜브가. 예. 우리가 그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할 때 이게 정말 잘 이해하는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잘 이해하는가를 한번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한다가 기본값이라고 저는. 잘 그러니까 이해하지 우리가 못한다. 언어적인 요소, 내용 갖고는 7%, 비언어적인 요소가 93%로 응. 얘기하듯이 영화도 그 수많은 다양한 주변 효과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 그 카페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남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남자가 바라본 여자의 모습, 여자가 바라본 남자의 모습, 그 다음에 그걸 서빙하고 있는 서버의 모습, 그리고 이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 관찰자의 시점, 혹은 그게 전지적인 시점.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얘기도 더 따져보면 이게 이야기 더 나와요. 예를 들면 내 감정이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 그럼 상대방의 감정이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 좋을 때 만나서 얘기한 거, 한 사람이 좋을 때, 한 사람이 나쁠 때 각각 만나서 얘기한 거, 둘 다 기분 나쁠 때 만나서 얘기한 거. 사람은 같은데 이게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상대가 달라지는 모습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다르고 영화 속에서 나온 얘기도 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는 것 중에 어느 것만 이렇게 좀 넣어놓은 거다. 뭐 이렇게 좀 봤을 때 우리 일상에서 선입견이란 거는 그냥 늘상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입견이란 것이. 그래서 선입견이 존재하면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뒷담화라고. 선입견이 있으니까 뒷담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견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를 제가 뭐 그 선생님이라고 얘기해봐도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이게 선입견 자체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저같이 선입견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뒷담화는 그 앞에 선입견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선입견이라는 것도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 의견이,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를 아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혹은 내가 믿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뒷담화이지 않을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 사람은 그게 뒷담화가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봐보자. 그런데 우리가 뒷담화나 선입견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건 그 부정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해석한 것을 다시 부정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부정적인 상황 자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사실 공개적으로 오픈시키는 거예요. 앞담화잖아. 아니, 공개적으로 오픈시킨다는 거는 그렇게 앞담화를 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앞담화를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저 이해중 선생
아, 그 상태가 안 좋지 않아요? 뭐, 좀 이상하지 않아? 좀, 네, 네, 좀 쉬는 것 맞습니다. 같지 않아?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 그거는 아이고. 뭐, 덕후 같지 않아?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니 그거는 아, 예전부터 뭐,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제 앞담화로 이렇게 할 수는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면은, 영화 속의 이야기를,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게 앞담화이지만 앞담화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매개로 하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인공은 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감 없이 그런 공격받는다는 생각 없이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영화 속에서는 복화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영화 속에 대한 얘기 중에 인상 깊은 걸 하는데 인상 깊은 내용을 말하는 것은 주인공에 대한 얘기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 복화술을 한번 드러내보자는 거죠. 복화술. 복화술을 드러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영화로 복화술을 끌어낼 것인가? 어떤 영화로? 이 아이들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영화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인 거죠. 모든 영화 수업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권을 가지고 영화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무엇부터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권을 정의할 때 나가 빠져 있으면 좀 곤란하더라고요. 나가. 그러니까 일단은 나부터 좀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걸 좀 전제를 시켜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남도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면 애들한테 존중이라는 건 존중이나 배려를 얘기하면 다 자기는 존중받고 자기는 배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배려하면은 상대도 존중받고 배려해야 된다고. 결국 그러기 때문에 나하고 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고 내가 존중받는 만큼 타인도 존중해야 되니까 나랑 다른 사람이랑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한데 나랑 좀 다른 부분도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렇게 단계로 접근을 시키기에 좋은 영화를 찾는 것이 인권 영화 수업의 핵심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죠. 손 들었는데 뭐 질문인 거예요. 이거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걸로?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팟캐스트하고 다르게 유튜브가 참 힘드네요. 이렇게 앉고 있으면은 그게 화면에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잠깐 중간에 정리해서 한번 물어보고 가보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복화술이라고 표현하신 게 네.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이입을 하거나 자기가 자신을 투사하기 좋은 형태의 소재가 있는 영화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영화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복화술이라는 거죠. 이제 영화 얘기를 동떨어져서는 한다는 안 거는 되고 지금 상황에서 나를 건드려 줄 만한 것들이 있는 그런 그렇죠. 영화를 잘 찾아내느냐가 최우선 관건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영화를 찾을 때는 최소한 이제 내가 수업하려고 하거나 뭐 이야기하려는 주제하고 연관되면 찾으면 되는데 실제로 영화 수업 하다 보면 주제와 아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의 얘기는 사실 복화술이라는 그 영화의 어느 작은 소재를 반응이 다 복화술은 아니고. 그렇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똑똑한 애들은 핵심 주제를 바로 찾아 들어가요. 그렇지. 논리적인 거지 네. 그냥. 핵심 주제를 바로 찾아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일상적인 수업의 환경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어떤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느냐는 그 아이의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전혀 이제 주제와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복화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자기의 감정을 넣어서 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복화술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사도 이제 이중언어로 들어야 되는 거지. 애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영화 속 얘기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가려내서 이제 물을 때도 똑같이 복화술로
이제 경화는 그러면 친구랑 사귀었을 때 뭐 힘들었던 거 있었어? 이걸 이렇게 묻는 것이 영화 속 얘기를 묻는 거죠. 주인공 경화는 그럼 다른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뭐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아이는 자기 얘기 아니라도 영화 속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이제 것이? 자기가 받고 싶은 대접을 거기에 빗대서 하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예, 맞아. 예. 아, 나 그런 정말 이해를 영화를 잘하는 것 같아. 훌륭한 학생이야. 나는 훌륭한 학생. 예. 이해 중요해가지고 이해가 명쾌하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뭐가 항상 명쾌하게 된 항상, 적이 없다고요? 항상 이해 중이라서요. 이해도. 그래, ING잖아. 네. 맞아.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 편을 한번 준비해 왔거든요. 4개? 네. 예. 지금 제 거 보이시나요? 대마왕. 이렇게 귀여워요.